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 공무 정리 두 번째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서 이제 직불 합의가 있다고 하면 이제 하도급 대금을 원래는 누가 줍니까? 원도급자가 하도급에게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발주자가 하도급업자가 이제 대금 주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원도급과 하도급 간에 대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이 이제 3자 간의 합의 또는 2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뭐 발주자나 하도급자의 합의 또는 수급인을 포함한 합의를 통해서 하도급 대금 지불하겠다 하는 직불 합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에게 대금 지급할 때 아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을 필요치 않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또 공사하다가 일반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죠. 근로자가 재해를 입는 경우는 산재나 근재 이렇게 보상이 되지만, 또 지나가는 일반인이라든가 제3자에게 소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비해서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을 들게 됩니다. 또 이제 건설기계 보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건설기계 보증은 기본적으로 건산법 적용 공사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건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공사, 소방공사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적용이 대상이 아닙니다. 또 착공 전에 제출을 발주자에게 해줘야 되고요. 건설기계 보증이니까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건 27종, 건설기계관리법에 27종이 명시되어 있죠. 해당되는 기계에 대해서만 보증이 되고, 그 27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보증을 들 필요가 없죠. 또 이것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건설법에 의해서. 또 도급 금액 1억 미만과 5개월 이내의 공사, 또 이제 주로 하도급의 5천만 원 미만이라든가 3개월 이내의 공사, 또는 건설기계 대여금 합계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4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기계 보증을 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400만 원이라는 기준, 요거 부분은 실제로는 산출 내역서를 근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출 내역서상 400만 원 미만이어야 부가세 포함해서 예외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서면 서식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되겠죠. 또 건설기계 보증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건설기계를 적게 써서 보증료를 과다해서 지불을 했다 그런 경우는 실투입액 기준으로 해서 보증 수수료를 나중에 정산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건설기술진흥법의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안전관리계획서라는 것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제출을 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발주자는 이걸 받은 걸 가지고 인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구조죠.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벌칙이 88조에 있고요. 안전관리비는 이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이런 것들을 안전관리비라고 하는 항목에다가 넣게 되는데, 안전관리비에는 이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이외에도 현장 안전점검비, 공사장 주변에 안전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비용 들어가는 거, 공사장 주변의 통행교통 대책이라든가 또는 이제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비, 이런 것들, 즉 이제 구조적인 안전 또는 그 공사장 외부 안전 관리 비용은 여기서 안전관리비 쪽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근로자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거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항목이다, 이렇게 아예 별도의 항목으로 회계 처리도 계정별 원장은 별도로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건설 공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